고수의 세계관은요, 겹치는 영역을 고수하는 겁니다. 고수 특집이라 고수 씨한테 연락을 했는데 고수 씨가 나오겠다고 해서 이 교집합을 끈질기게 찾아 나서는 것.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고수의 영역입니다. 권 PD, 네. 본인이 보기에 고수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2D에서 3D로 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심오한데? 보고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중수인데 어떤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려고 하고 만나보려고도 해보고 좀 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회사를 보더라도 좀 입체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사업 환경 이런 것들도 입체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다. 입체적이라는 표현을 원고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와닿고요. 저는 3D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업이 3D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는 가치 투자에서 제가 소개한 모 펀드 매니저가 가치 투자를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금융 노가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계속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는, 이게 밖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상 이 프로세스는 굉장히 진한하고 노가다에 가까운. 조 PD가 더 경험이 길잖아. 고수를 뭐 만나보시다 권 PD가 더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무역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수들은 제야에 이렇게 숨어 계시잖아요. 보통 하수나 중수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말이 많으세요.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지표도 많이 보고 환율, 뭐 유가 이런 거 보시면서 이슈 같은 걸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는데 고수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시다. 예, 제가 가끔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주식 얘기를 하면은 눈은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귀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몇 가지 봤던 유튜브나 뉴스에서 봤던 이런 얘기를 가지고, 특히 이제 애인 앞에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방식이 딱 2D 같아요. 좀 입체적이지 못하고 일정 단면을 좀 보고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주식 투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급류도 겪어보고 태풍도 겪어보고 빠져도 보고 이런 분들은 물 앞에서, 바다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잖아요. 처음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자신만만하겠죠. 그래서 제가 같이 하는 가치 투자에 모셨던 분들도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을 들라고 하면은 다 되게 겸손하다. 특히 어디에 겸손하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변수들에 대해서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마치 그 아기돼지 삼형제 그 벽돌집을 짓는 것처럼 저는 고수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꼽고 싶어요. 제가 보는 어떤 고수의 특징은,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데, 고수들은 확실히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본인은 경영도 하고 투자도 하는데,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투자도 잘하고 잘하는 사람이 경영도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를 깨닫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 회사의 미래를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어떤 이벤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정말 경영을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판단을 위해서는 경영 그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들은 주식책보다는 경영책들을 더 많이 읽어봅니다. 조직, 마케팅, 각종 그 기업가들의 전기 이런 것들을 자꾸 읽어보는 이유가 경영을 이해하고 싶은 이유인 거죠.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중수들이 좀 밸류에이션 방법론에 많이 집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고수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좀 더 본질과 관련된 부분들,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질, 이 회사의 어떤 성장 잠재력, 경쟁 관계의 역동, 그리고 경영자의 품질, 밸류에이션도 좀 더 범위로 생각하고, 이 안에서의 어떤 정확도보다는 이 범위의 하단보다 더 낮은 안전한 주식을 찾기 위해서 여러 종목을 훑어보는, 이런 식으로 행동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시계열 자체가 긴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보더라도 그 과거의 이력들,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긴 시계열로 뽑아서 보고요. 앞으로의 일들도 좀 더 긴 시계열로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 그리고 과거도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이 회사의 현재를 이해하기가 쉽고, 심지어는 미래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투자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실 때는 제가 혼자 공부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골라서 밸류에이션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는데 뭐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투영한다 이렇게 보시지만, 사실 어떤 한 기업이 최종적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투자 프로세스가 남아 있습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 여러 각도에서 리스크를 체크해보는 과정, 그렇게 했는데도 결론을 못 내는
허무함,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투자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왜냐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인식은 불안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보고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충분히 검증하는 기간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기질적인 면에서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의 세계관은요, 겹치는 영역을 고수하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그 교집합, 좋은 기업이면서 좋은 가격인 이 교집합,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으면서 좋은 경영자를 갖고 있는 교집합, 이 교집합을 끈질기게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고수의 저는 핵심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연성을 갖고 있으면은 일단 본인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실수해서 배워서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됩니다. 나도 물론 투자 아이디어가 많지만 저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나도 그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다. 뭐 일종의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유연한 거죠. 그리고 실용적인 사고인 거죠. 사실 김민국 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고수적인 면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모도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면모도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성을 발휘를 하고, 대신 내 타겟에 딱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99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가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하잖아요. 뭐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집행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런 면모들이 고수가 갖고 있는 자웅동체 같은 부분. 그래서 이렇게 지난한 작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기 위해서 루틴까지 갖추고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보통 고수들은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고수는 어떤 결과를 집어들게 되느냐? 초연해질 것 같습니다. 아, 초연해진다. 이런 데는 어떠하리, 저런 데는 어떠하리. 바위 같은? 예. 이 심리적인 부분까지 가면 더해서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될까요? 장기 수익률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장기 수익률이 좋아진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수가 되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해서 하게 된다. 늘 사실 그럴 수만은 없죠. 버핏만 하더라도 IBM이나 금융위기 때에도 사실 이분이 석유주 투자해서 다 번 건 아니셨고요. 그때 쉐브론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쓴맛을 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는 빈도가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는 빈도보다 많으면 장기 수익률은 좋아지는 거죠. 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모든 포트폴리오의 편입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이 크게 올라주고 몇몇 종목들이 크게 까지지 않는 이 상태를 만들어서 전체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가 오르는 종목들을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길게 보유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저희로 치면 동서 같은 회사, 혹은 버핏으로 치면은 코카콜라 같은 회사, 그것이 또한 고수와 중수의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수가 됐다고 해서 사실은 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골프로 치면은 흔히 얘기하는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 뭐 싱글 플레이어가 됐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신 분들을 보면요, 거기에 도달하고 나서 골프채를 놓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골프에 써야 됩니다. 제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도 그걸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이유기도 한데, 투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계속 뒤따라져야지 그 자리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제 경험으로는 조금만 방심하거나 공부를 게을리하면은 정말 감 떨어지는 게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경험을 통해서 루틴을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떤 이 단계에 계신 분들에게 좀 자극을 주고 다음 단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이 단계를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주린이 단계, 하수 단계, 중수 단계를 다 거쳐서 현재에 이르게 됐고, 이 영상을 보시는 고수반열에 오르신 분들도 맞아 나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라고 아마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선명한 자기인식과 부단한 노력으로 모두가 다 다음 단계로 궁극적으로는 고수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